우리 다음으로 다리 이음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이음뼈는 펠빅 거들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거들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들었죠? 숄더 거들이라고, 그죠? 어깨뼈와 빗장뼈 두 개가 하나의 그룹이 돼서 거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펠빅 거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세 개의 뼈가 합쳐져서 펠빅 거들을 형성을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이 약간 귀처럼 생긴 이 부분이 우리는 힙본, 광골이라고도 하고 볼기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돼 있는 부분이 힙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노란색 가운데 연결된 부분이 세이크롬, 청골이라고 보면 되고, 아래 코식스, 그죠? 미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신생아들은 처음에 5개로 각각 나뉘어서 태어나죠. 하지만 성인이 되게 되면은 이게 모두 융합이 되면서 세이크롬도 하나가 되고 코식스도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이크롬 옆에 보면은 엉덩뼈, 일리악, 자, 엉덩뼈 장골이라고 합니다. 이 일리악 엉덩뼈가 옆에 이렇게 코끼리 귀처럼 되어 있죠. 여기서는 혈액의 세포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엉덩뼈에서 골수 생검이 이루어지기도 하기도 하죠. 자, 그 밑을 보시면은 자, 볼기뼈 절구, 광골구라고 하는데 이거는 넓적다리뼈와 관절하는 곳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보기로 하고, 자, 밑에 보시면은 구멍이 이렇게 크게 있죠. 이거는 폐쇄구멍이라고 합니다. 이 폐쇄구멍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구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가 이 두 개 각각이 붙어 있죠. 그죠? 이것도 결합이 된 모습입니다. 여기 앞에는 살짝 연골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치골, 두덩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앉았을 때 엉덩이 지방 바로 아래에 있는 뼈가 바로 이 궁둥뼈, 좌골이라고 합니다. 앉을 좌자를 써서 좌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게 되면 쑥 깊숙하게 엉덩이를 만져보게 되면 뼈가 잡히는데 이게 바로 궁둥뼈가 되겠습니다. 자, 펠빅 거들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역할은 신체 체중을 지지한다, 넓적다리의 부착 장소가 된다, 장기를 보호한다. 자, 우리 골반 안에는 우리의 방광 생식기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를 보호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보시면 밑에 보면 치골. 자, 이게 치골이라 그랬죠? 치골을 보시면 연골 원판, 연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치골 결합이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임신 호르몬이 발생이 되게 되면 연골에 의해서 이것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펠빅 거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골반을 남성과 여성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골반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골반이 크다, 골반이 작다 이걸 얘기할 때는 우린 가골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가골반은 대체적으로 이쪽에 우리가 이것을 엉덩뼈라 그랬죠. 엉덩뼈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간 넓이를 우리는 가골반, 심플하게 가골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진골반이라는 것은 진골반은 이 바로 밑에 이 구멍 있죠. 우리 생식기관이 들어가는 이 공간을 우리는 비로소 진골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진골반은 이쪽 위에 이 넓이를 골반 상구, 위에 있는 입구 골반 상구라는 얘기를 하고, 이 밑에 있는
이 밑에 있는 너비를 우리는 골반 하구, 궁둥뼈 가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궁둥뼈는 아까 얘기했듯이 좌골이죠. 좌골뼈를 기준으로 우리는 골반 하구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골반과 진골반은 두 개는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떤 게 남성 골반이고 어떤 게 여성 골반일까요? 자, 보시면은 이쪽이 골반이 더 넓고 오른쪽이 골반이 더 좁죠. 일반적으로 여성이 골반이 더 넓습니다. 왜요? 이제 출산 분만을 이유로 하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골반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좁은 모습이 보이고 여성은 옆으로 많이 옆으로도 크고 그리고 가운데 공간 자체가 많이 크죠. 그렇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좀 길쭉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좁은 편이죠. 네, 이렇게 기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로 가겠습니다. 하지, 상지는 뭐였죠? 어퍼를 쓴다면 하지는 로어를 씁니다. 그래서 로어 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보면은 넓적다리, 허벅지가 있고 무릎 덮개, 이거는 우리 앞에 무릎 덮개, 슬개골, 그죠? 슬개골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아리가 있고 발이 있습니다. 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피머, 허벅지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밑에 주황색 이 부분이 파텔라라고 해서 슬개골, 우리 무릎 뚜껑 같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밑에 노란색으로 된 게 티비아, 정강이뼈를 사용합니다. 구용어는 경골입니다. 그리고 연두색 이 부분이 바로 피뷸라, 종아리뼈. 우리 몸의 가쪽에 있죠. 라테랄에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발을 보게 되면은 자, 발목뼈가 있습니다. 우리 손목뼈처럼 발도 발목뼈를 갖고 있습니다. 7개가 있습니다. 손은 우리 손목뼈가 몇 개였죠? 프록시말 파트, 디스탈 파트 나눠봤었죠. 이렇게 해서 8개였는데 자, 발목뼈는 타달이라고 해서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발허리뼈가 있고 그 또 아래에 지절골, 발가락 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리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게 뒤로 나와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골반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골반은 아까 우리가 허벅지와 관절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죠. 허벅지와 관절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볼기뼈 절구 아니면 광골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허벅지, 머리, 대퇴골두가 이렇게 관절을 하게 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퓨비스 치골이라고 아까 배웠죠. 치골 연골이 붙어 있어서 결합이 되어 있다. 연골 결합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이쪽 부분이 좌골, 이쪽이 우리 그 좌골이라고 해서 궁둥뼈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까 뭐였죠? 일리약, 엉덩뼈였고, 그렇죠? 그리고 이쪽 부분 허벅지를 보시면 허벅지 맨 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거는 그레이터 트로칸타 대결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엉덩이 근육들이 상당히 큰 근육들이 붙어 있는 부착 장소가 되겠고요. 물론 레저 트로칸타 이거는 조금 작은 결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도 역시 엉덩이 근육들이 붙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자, 우리 무릎 관절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여기 대퇴골두가 이렇게 관절이 되어 있고 이게 그레이터 트로칸타라고 했죠. 이거는 우리가 촉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은 여기는 레저 트로칸타. 이거는 촉지가 우리가 불가한 곳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대퇴골 이제 허벅지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안쪽 관절 융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죠. 이쪽은 바깥쪽이니까 가쪽 관절 융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만져보게 되면 무릎을 한번 구부려 보게 되면 쉽게 안쪽과 가쪽 튀어나온 부분을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하얗게 된 이 부분은 연골이라고 하죠. 무릎과 무릎이 닿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텔라, 슬개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슬개골은 역할은 나중에 추후에 배우겠지만 이건 도르래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근육이 좀 더 적은 힘으로 많은 힘을 우리가 적은 힘을 줬을 때 큰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게 바로 파텔라입니다. 무릎 슬개골이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은 경골 조면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 허벅지 근육 있죠. 뭐가 있죠? 대퇴사두근, 그죠? 축구 선수 하는 학생들 보면은 단단하죠. 그죠? 허벅지가. 이 부분 허벅지 근육이 붙는 부착 부위가 되겠습니다. 경골 조면이라고 합니다. 잠깐 지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이게 경골이죠. 그죠? 경골을 우리는 정강이뼈라고 합니다. 그죠? 정강이뼈 바로 옆에 보면 붙어 있는 게 정강이뼈와 다리를 형성하는 게 정강이뼈와 종아리뼈, 비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비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경골 밑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경골 밑에 비골이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파텔라를 지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파텔라를 걷게 되면 안쪽에는 어떻게 생겼나요? 자, 우리가 아까 봤듯이 안쪽 관절 융기와 가쪽 관절 융기가 있고 그 안에 사이에 이렇게 죄송해요. 사이에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있죠. 이게 바로 그 연골입니다. 연골이 안에 이렇게 뼈를 보호해주고 있죠. 그리고 움직일 때 윤활유 작용을 해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이쪽 때 연골 반월상 연골판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록색 부분이 반월상, 이것도 역시 연골판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무릎 연골이 닳아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을 갖고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연골, 여기에 있는 연골이 닳아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게 자체가 허벅지, 허벅지를 피머라고 하는데 이 피머가 이렇게 대퇴골두부터 해서 무릎의 끝쪽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릎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고관절, 우리 힙 조인트라고 하는데 엉덩이 관절 아니면 어깨 관절 등등에서 모두 움직이는 관절에는 물론 움직이지 않는 관절도 있습니다. 섬유성 관절로 된 것은 움직이진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움직임이 나타난 대부분의 관절들은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관절들을 우리는 흔히 가동관절 또는 윤활관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윤활관절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부드럽게 나올 수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뼈와 뼈가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절 연골이 이렇게 뼈를 싸고 있죠. 이 관절 연골 때문에 뼈가 마찰 없이 부드럽게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주머니, 섬유성 결합 조직이라고 합니다. 관절 주머니가 캡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뒤에서 뼈를 살짝 덮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활막이 있습니다. 관절 안으로 윤활액을 분비한다. 이 윤활액을 말 그대로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윤활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살짝 막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 초록색 부분에 이렇게 막이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연골을 이렇게 또 감싸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윤활막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윤활액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절 안에는 윤활액이 가득 차 있게 되죠. 그리고 윤활 주머니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벌사라고 흔히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뼈가 움직일 때 힘줄이 잘 미끄러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뼈 주변에 유달리 아니면 건 주변에 이렇게 벌사, 윤활 주머니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이 이제 뼈에 보면은 건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은 그 건으로 연결이 돼서 건이 뼈에 붙어 있게 됩니다. 이 건이 뼈와 마찰이 덜 일어나게, 적게 일어나도록 이렇게 주머니, 약간 물주머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을 많이 쓰게 되면 어른들을 보게 되면은 팔꿈치가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면 팔을 많이 사용해서 그 주변에 윤활 주머니에 염증이 생긴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강인대, 인대가 있습니다.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것을 인대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근육과 뼈를 연결해 주는 것은 뭐였죠? 건입니다. 하지만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것은 우리는 인대라고 합니다. 이 인대가 있기 때문에 관절의 안정성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이 노란색은 지방이 되겠죠. 네. 자, 다음은 다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리는 앞에 살짝 언급했다시피 우리 티비아라는 정강이뼈 그리고 피뷸라라는 종아리뼈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다리를 형성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흔히 이 구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경골이라 하고 비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신용어로 요즘은 이제 정강이뼈, 종아리뼈로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보시면은 쭉 내려가서 보면은 외측 복사뼈가 있고 내측 복사뼈. 자, 우리 그냥 이렇게 눈에 살짝 봐도 보이죠? 이제 살짝 튀어나온 부분. 발목 쪽에 왼쪽 오른쪽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에 이 복사뼈, 살짝 튀어나온 이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측 복사뼈가 더 아래에 내려가 있죠. 촉지를 해보시면은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내측 복사뼈가 살짝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을 보겠습니다. 자, 발 지금 여기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은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부터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발입니다. 여기서 역시 발 허리뼈와 또 뭐가 있었죠? 발목뼈가 있고 발 허리뼈가 있고 그리고 발가락뼈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보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아까 앞에 거를 잠깐 볼까요? 보면은 자, 우리 피뷸라 아까 우리 종아리뼈 같은 경우는 보시면 경골 여기 정강이뼈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릎 관절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쭉 비고를 종아리뼈를 쭉 타고 내려가면은 어때요? 오히려 종아리뼈는 발목에 더 관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정강이뼈는 무릎에서 메인 역할을 하고 있다가 쭉 내려가면은 오히려 정강이뼈는 종아리뼈보다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측 복사뼈가 더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발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발목뼈, 발허리뼈, 그리고 발가락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목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보시면 빨간색 부분과 이렇게 파란색 된 부분, 이 부분을 발목뼈라 보시면 되고, 이 보라색 부분 중에서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이 지절이 발허리뼈이고, 그 다음 이 부분부터가 이제 발가락이 됩니다. 자, 그럼 빨간색부터 보시면은 이제 탈로스, 거골이라는 게 있는데, 이 거골이 발목을 형성을 해주죠. 이 거골은 피뷸라, 비골과 그리고 티비아, 경골이 붙어서 하나의 관절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거골 아래, 이게 거골이면은 그 아래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뒤꿈치뼈죠. 뒤꿈치뼈, 일명 칼카니우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뒤꿈치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뼈들이 구성이 돼서 이 뼈들 하나하나를 일단 지금은 이 시간에는 보지 않고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뼈들을 형성을 하게 돼서 총 7개의 뼈가 형성이 돼서 발목뼈를 형성을 합니다. 자, 뒤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뒤에 그림을 보시면, 자, 노란색과 초록색,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 총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목뼈가 되고, 이렇게 검정색으로 된 이 부분이 같은 경우가 우리 발허리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앞쪽 부분을 발가락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체 가동 관절 범위, 관절의 부위를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가볍게 살짝 다 보고 넘어온 부분들입니다. 자, 보시면 얼굴 쪽에 섬유관절, 우리가 뇌 머리뼈는 관절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봉합관절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섬유관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래턱, 우리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씹을 수가 있죠. 이 아래쪽, 그리고 우리 여기 팔, 다리, 이 부분은 모두 움직일 수 있는 가동관절입니다. 하지만 척추 같은 경우는 유연하게 손팔처럼 움직일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평면관절이라 평면가동관절이라고 하는데, 움직임은 구부렸다가 폈다가 아니면 회전했다가 이 움직임은 되죠. 그죠? 우리 허리 움직임이 일어나죠. 하지만 유연하게 넓은 범위, 팔 회전을, 이게 뭐죠? 이게 어깨 관절처럼 팔의 모든 범위 내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진 않아요. 범위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평면 가동 관절이라고 합니다. 움직임이 덜한 관절이고, 그리고 연골 관절, 앞에 가슴뼈 보이죠? 그리고 여기 이거 청골, 그죠? 청골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관절이 돼 뼈와 뼈가 붙어 있대 어떤가요? 연골이 붙어 있어서 확장이 되는 거죠. 이게 또 막 플렉 구부려지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고 막 회전도 되고 이거는 아니죠. 연골이 붙어 있는 연골 관절입니다. 이렇게 관절 자체도 여러 가지가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동관절, 우리 윤활관절이라 했죠. 이 윤활관절도 관절이 하나의 종류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총 6가지의 종류 관절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우리 인체에 있기 때문에 인체가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릎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구부러지고 펴지기는 하지만 회전이 되나요? 무릎은 회전이 안 되죠. 그거는 어때요? 관절의 유형이 어깨 관절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어깨 관절은 관절이 더 유연하죠. 그쵸? 그리고 엉덩이 관절도 유연하고, 하지만 손가락 같은 경우 두 번째 손가락 마디, 여기 지절 관절이 뼈와 뼈 사이가 회전이 되나요? 안 됩니다. 이것도 관절의 유형이 어깨 그리고 엉덩이 관절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평면 관절입니다. 평면 관절은 관절과 관절이 평평합니다. 예를 들어 척추가 그 예인데, 자, 우리 척추를 보면은 위에 척추가 있고 아래 척추가 있죠. 구부러지긴 하고 살짝 회전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크진 않죠. 왜냐면 평면 관절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장 관절 같은 경우는 한쪽은 안장 관절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안장 관절은 이것을 안장 관절이라고 합니다. 오목한 부분도 있고 볼록한 부분도 있고, 아래쪽도 오목한 부분이 있고 볼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개 잘 맞아 떨어지죠. 우리가 말을 탈 때 승마를 하게 되면은 말과 우리 승마 타는 우리의 사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안장 관절처럼 생긴 유형의 관절이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손가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절입니다. 경척 관절 같은 경우는 팔을 구부렸다 폈다, 오로지 우리 문 있죠. 문 여닫이 하는 문을 보면 문을 열고 닫고만 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죠. 이것을 우리는 경척 관절, 힌지 조인트란 얘기를 합니다. 팔을 구부렸다 폈다만 가능한 관절이 됩니다. 보시면은 위에는 볼록하고 아래는 오목하고, 그죠? 여기 밑에 그림에서 보면은 힌지 조인트, 경척 관절은 맨 앞에 이 그림이 되겠죠. 볼록한 모습을 살짝 다른 관절이 오목하게 받쳐주는 모양이 됩니다. 자, 축관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축관절은 우리가 목뼈 두 번째에서 상당히 강조를 했던 관절이죠. 축이 있기 때문에 회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축관절 목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 팔꿈치에 보면은 또 축이 있는 관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을 하늘로 보게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게 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볼 앤 소켓 조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볼 앤 소켓 조인트는 이 그림 중에 어떤 걸까요? 공과 소켓, 공을 감싸고 있는 소켓을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 제일 안정성이 있죠. 바로 여기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은 이 볼 앤 소켓 조인트는 동그란 관절, 구관절이라고 해서 어깨 관절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봤던 엉덩이 관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유사하게 생긴 옆에 그림 있죠. 이거는 타원 관절, 엘립소이달 조인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위에는 엄청 크게 볼록하고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오목한 관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타원 관절까지 하게 되면 총 6가지의 관절이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이제 관절이 어떤 유형의 관절이 있는지 봤다면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유형의 관절이 있는지, 자, 구조적인 관절이 있고 기능적인 관절로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섬유형 관절, 연골성 관절, 활막성 관절. 섬유형 관절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관절을 얘기를 하고, 연골성 관절은 연골이 붙어 있는 관절, 아까 본 치골결합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가슴뼈, 연골, 그죠? 에 있는 연골 관절이라든지, 활막성 관절은 말 그대로 움직임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관절을 얘기합니다.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살짝 언급한 부분들만 보면 섬유형 관절은 우리가 뇌머리뼈를 그때 봤죠. 그리고 섬유형 관절 같은 경우는 인대결합 관절이라고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우리가 아래팔을 보게 되면 위팔뼈와 아래팔이 있었죠. 아래팔 같은 경우는 좌뼈가 있고 요뼈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이에는 뼈가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골간 인대라는 게 있어서 인대가 두 뼈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두 개의 골간막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뼈와 뼈, 떨어져 있는 뼈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것도 역시 섬유성 관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골성 관절, 척추 등에서 볼 수 있는 관절.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얘기한 치골결합이 있었고, 그리고 흉골병, 앞에 가슴뼈를 보시면 연골, 그죠? 그리고 폐가 확장이 되게 되면은 어때요? 가슴이 팽창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바로 가슴뼈에 있는 갈비뼈를 연결하는 어때요? 연골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활목성 관절을 보면은 활막성 관절은 우리 아까 구조적인 면을 봤듯이 관절광, 윤활유가 있고 윤활액이 있으며, 그리고 벌사, 관절낭이 있고 등등 연골 여러 가지가 그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또 이제 움직임 용어를 하나씩 알아야 되는데요. 용어 같은 경우는 목에서 움직이는 용어가 있고, 체간, 몸통에서 움직이는 용어, 다리에서 움직이는 용어, 손목에서 움직이는 용어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비슷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목을 좌우로 아니요 할 때 고개를 살짝 흔드는 거를 회전이라고 합니다. 로테이션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고개를 뒤로 제끼는 모습, 이것을 신전, 익스텐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목을 앞으로 구부리게 되는 것을 굴곡, 플렉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고개를 귀가 옆에 어깨로 이렇게 옆으로 가는 이 모습을 외측 굴곡, 레터럴 로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체간에서 보게 되면은 체간도 역시 좌우로 몸을 비틀게 되면은 이거는 로테이션, 회전 운동이라고 하고, 몸을 뒤로 제끼는 운동, 이것을 익스텐션, 그리고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것을 플렉션이라고 하고, 이것도 역시 가쪽으로 좌우로 몸을 구부리는 것을 외측 끌고 레터럴 로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목 관절과 비슷한 용어죠. 어깨를 보겠습니다. 어깨는 팔이 옆으로 몸에서 떨어지게, 자, 해부학적인 자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몸에서 점점 떨어지면서 팔이 위로 올라가는 것, 이거를 abduction, 외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전과 반대되는 게 보시면 내전, 이쪽에 있죠. 내전 같은 경우는 자, 위로 올라간 팔이 천천히 몸 쪽으로, 메디알 파트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거는 내전, 어덕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을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돌리는 동작, 이거를 circumduction, 회전이라고 합니다. 자, 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팔을 자, 바깥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외회전, external rot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팔을 반대로 안쪽으로 넣게 되면은 메디얼 로테이션, 내회전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팔을 다시 옆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리는 거를 우리는 플렉션, 굴곡이라고 하고, 반대로 뒤로 뻗는 동작을 신전, 익스텐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깨 관절은 그래서 총 6가지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주관절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관절, 손바닥을 바깥으로,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게 하면 수피네이션, 해외라고 하고, 손바닥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면 회내 동작이라고 합니다. 프로네이션. 이게 프로네이션, 회내고, 이게 수피네이션, 회외입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고, 이것은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죠. 여기 제가 작성을 안 해놨네요. 네, 학생분들께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관절, 힙 조인트, 엉덩이 관절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엉덩이 관절은 보시면은 몸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게 에비덕션, 외전이고, 그리고 반대로 바깥쪽에서 몸쪽으로 오는 것을 어덕션, 내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전은 조인트, 관절이 도는 거죠. 자, 안쪽으로 넣게 되면은, 안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내회전, 메디얼 로테이션, 그리고 외회전, 바깥쪽으로 관절을 돌리면은 외회전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고관절에서 2가지가 빠졌는데요. 자, 고관절에서 또 우리가 무릎을 여기 엉덩이 관절을 앞으로 올릴 수가 있고 뒤로 뻗을 수가 있죠. 자, 보시면은 어깨 관절에서 보다시피 어깨 관절을 팔을 앞으로 올리는 거를 플렉션, 뒤로 뻗는 것을 익스텐션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을 앞으로 차는 동작, 이것은 플렉션이 되고, 발을 뒤로 차는 동작, 이것은 익스텐션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여기가 엉덩이 관절이죠. 이게 엉덩이 관절일 때 이 다리가 여기까지 차고 올라오게 되면 플렉션이고, 뒤로 빵 차게 되면은 익스텐션이 됩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같은 경우는 구부러지는 것을 우리가 플렉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질 못하죠. 그렇죠? 뒤로 구부렸을 때 플렉션이 일어나고 굴곡이 되고, 반대로 플렉션 된 게 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신전, 익스텐션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무릎에서는 이렇게 2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발목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발목을 위로 올리게 되면 돌시플렉션. 자, 배가 배측 굴곡이라 하는데 등배자를 써서 뒤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시플렉션, 여기서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저측 굴곡,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플란타 플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목을 많이 접지르는 현상이 나오죠. 접지를 때 발바닥이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 부분을 우리는 인버전, 내번이라고 하고, 반대로 4번의 반대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뻗을 때 우리는 외번, 에버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어들이 많이 헷갈리죠. 자, 이게 제가 유튜브 주소를 링크를 해 두었으니까 이거를 꼭 참조해서 보시게 되면 쉽게 이 움직임 용어에 대해서는 학생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단답형 퀴즈가 나왔었죠. 자, 두 번째는 서술형 퀴즈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사진 안에 있는 이 테니스 선수가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움직임 용어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무릎 같은 경우는 뭐 무릎이 익스텐션 됐다, 무릎이伸전이 됐다, 발목이 뭐 저축 굴곡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이는 모든 관절에 있어서 이런 움직임 용어를 사용을 해서 메일로 단답형 퀴즈와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